麻生太郎君、石破茂君による決選投票を行うことと15票であります。この日本国をもう一度皆が笑顔で暮らせる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に石破茂全身全霊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はい、天高くお願いいたします。 자, 한분이 됐어요. 근데 3명이 경쟁을 벌였거든요. 우선 후보들 한번 살펴볼까요? 이거 굉장한 관심사였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지금 오늘 당선된 이시바 시게루라는 전 자민당 간사장이 있어요.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탈락했죠. 경쟁을 뭐 결선까지 간 게 다카이치 사내 여성이에요. 경제안보상 구선 의원. 그리고 여기는 약간 이 강성 보수, 약간 극우 성향이라고 그러죠. 본인은 총리가 돼도 야스쿠니 신사 계속 참배하겠다. 지금도 참배하지만 총리도 한다. 이런 얘기를 공공하게 내놔서 우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던 인사예요. 네, 탈락. 둘이 결선에서 당선자가 나왔는데, 근데 사실 관심을 굉장히 받았던 게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아들이에요. 43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는 40대 총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결선도 못 가고 바로 떨어졌군요. 여기는 뭐 전 환경상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의 후보 중에 이시바 시게루 간사 전 간사는 당선됐는데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누군지. 최영철 소장님께서 누군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 인물. 네, 이시다 신임 총리는 일본의 이제 102대 총리가 됩니다. 나이는 67세쯤 되고 그리고 전 자민당 간사장을 했습니다. 이분이 보수 성향의 도토리언 출신이고 일본은 그 굉장히 세습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분도 역시 도토리언 주지사를 지낸 분의 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습 정치인이죠. 금수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치적 금수저죠. 그렇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1986년에 중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기 때문에 꽤 오래 정치권에 있었죠. 세습 정치인이고 아버지의 후광도 있고 자신도 여러 가지 꿈이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좀 승승장구하는 정치인이었습니다만은 강력한 정책 라이벌이었던 아베 신조에게 여러 차례 패하면서 사전 5기의 정치인인데 이번에 5번 도전 만에 겨우 이제 총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일본의 군대 자위대 그렇습니다. 지대한 관심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위상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분은 핵무장도 일본이 미국과의 핵 공유를 통해서 핵무장도 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이 참여하는 아시아의 북대서양 조약기구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 전문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방위 정책이 과거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위대를 뭐 헌법에 명시하겠다는 주장을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본은 방위만 할 수 있는 전수 방위 국가지만 예. 헌법을 고쳐서 공격도 할 수 있는 국가로 한번 바꿔보자. 그 일본 개조론을 들고 나온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런 쪽에서는 다소 강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둘기파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또 그거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고 그리고 일본의 과거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 관계는 앞으로 잠깐 좋아질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일본이 강한 국가로 공격할 수 있는 국가로 갈 가능성은 점쳐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로서는 또 불편한 건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전문가의 목소리를 좀 담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자민당 안에서는 상당히 진보제가 강한 인물로 알려져 왔습니다. 아베 총리에 대해서 반대 입장에 서서 비판하는 선봉에선 사람이었고요. 위안부 문제라든가 강제 지원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한국 측 피해자의 입장에 서로치를 않은 인물이다. 자민당이라는 틀 안에서 독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극우 성향에서 벗어난다. 소영주 소장님, 그러니까 약간 극우 성향은 아니고 약간 우리로서는 좀 온건파, 그러니까 우리 외교관계에서 온건파라 그러는데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은 조금은 그 한일 관계에 있어서의 일본의 메시지는 부드러워질 공산이 크죠. 예, 그래서 자민당의 어차피 자민당의 색채가 보수 아니겠습니까? 예. 우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쓴소리를 하는 좀 비둘기파로 구분이 되지만 어쩔 수 없는 우쪽에 있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메시지들은 어떤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그동안의 역사 인식에 대해서 피하는 건 안 된다. 정면으로 마주하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강제동원 문제라든지 독도 영유권에 대해서는 그렇게 일본의 어떤 입장에서 대변을 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방위 그러니까 이 안보 쪽에 있어서는 또 매파에 가깝죠. 예. 최근에 뭐 아까도 자료면에 나왔지만 평화헌법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헌법에 자위대 명문 규정을 아예 그 명시하겠다. 명시하겠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자체가 결국에는 자민당의 보수 극우 쪽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지만 다만 메시지 정도는 좀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조금 메시지가 부드러워지면 서로 교류하고 대화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 좀 지켜봐야 될 문제가 같습니다. 최영출 위원께서는 뭐 한 시간 한 3, 40초 남았는데 어떻게 좀 전망해야 될까요?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한일 관계 정상화에 굉장히 공을 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북핵도 조금 더 진전된 조력을 일본으로부터 받아서 북핵을 좀 해결하는 쪽으로 한 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예. 지금까지 기존에는 일본과 우리가 케미가 좀 안 맞아서 그런 예.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웠지만 이제 한미 1이 서로 공조하는 북핵 위기 해법을 조금 더 진전되게 만들어낼 수 있는 통로가 조금 열리지 않을까. 지금 일본 이번 총리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큰 외교적 성과로 꼽히는 한일 관계 정상화는 정말 잘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금 일본도 총리가 바뀌면서 좀 더 새로운 동북아시아의 평화 체제가 나타날 수 있는 국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저는 우리 외교도 굉장히 큰 빛을 발할 수 있게 됐고 일본도 우리와 협력함으로써 일본의 큰 위협인 북핵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